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2020 매거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어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뱅 앤 올ufsen의 H9i라는 모델의 헤드폰이에요. 자, 이 제품 지금 이 제품이 왜 지금 이게 H9i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H9, 그러니까 뱅 앤 올ufsen의 어떻게 보면 명품과 같은 헤드폰인데, 1세대가 있고, 이 H9i는 2세대예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초에 3세대가 나왔어요. H9i의 2세대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때 한번 사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하게 되고, 이걸 선택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가장 핫한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 가장 핫했어요. 아이유가 광고했던 그 WH-1000XM3 이 모델이 장안의 화제였죠. 정말로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보스사, 그 전에 나왔던 게 보스사의 QC35 그러니까 세칸인가 아무튼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고요. 두 제품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비교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나이저에서도 마찬가지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됐죠. 모멘텀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이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의 제품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였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소니 제품을 이제 들어봤어요. 관심이 가니까 소니 제품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보스 제품도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근데 음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두 제품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기능이라든지 뭐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를 놓치게 되고, 결국엔 제가 살려고 할 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제 호감도가, 제 관심도가 우구심이 생겼던 거죠. 그 당시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제품이 뭐였냐면 뱅 앤 올ufsen의 H9 시리즈를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뱅 앤 올ufsen의 느낌이 뭐냐면, 보통 뱅 앤 올ufsen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스펙에 보면 디자이너가 이게 명기가 돼요.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한 명기가 된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이 H9 시리즈 자체가 그 모델, 그러니까 그 형태가 많이 바뀌지를 않아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때마다 모델의 형태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제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그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2020년 3세대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도 지금의 이 보는 2세대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지금에서 샀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지금 걸렸던 거예요. 가격에 문제가 있었고, 사기에 너무 저한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였던 거죠. 근데 3세대 제품이 나오니까는 이 2세대 제품이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고를 때에 그냥 단지 가격 때문에 골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름대로 3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죠. 저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도 궁금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언박싱하는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포장도 너무 잘 돼 있어요. 포장이 그러니까 일반 제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나는 이건 명품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감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마감새가 장난 아니고요. 그 헤드밴드 쪽 같은 경우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컵이라고 하죠. 이어컵, 귀에 대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과 달리, 아니면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스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최고예요. 정말 제가 받아본 제품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든 제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이 제품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언박싱하는 그림에서 봤듯이 이 제품이 이제 헤드밴드 쪽 같은 경우에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이어컵 같은 경우에는 양가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는 명기다라는 것을 이제 티를 내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불편하냐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경화가 되고요. 이게 이제 갈라져요.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요. 이 부분이 겉 외피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하고 빼다 보면 여기 이제 김처럼 이게 붙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 묻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리고 하긴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가죽 자질로 됐다라는 것 자체는 오래 쓰겠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번 착용을 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딱 착용하면은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어떤가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제 제품이니까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스펙에 대해서 나열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왜 블루투스 4.2를 계속 고집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3세대 제품도 새로운 뉴 버전 같은 경우에도 5.0 버전이 아니라 4.2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5.0과 4.2 버전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 특성 자체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고집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뱅앤 올ufsen의 어떤 시그니처와 같은 거죠. 어떤 디자이너가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콥 바그너라는 그 덴마크의 디자이너가 만든 어떤 제품인 거죠. 그만큼 명기라는 거죠. 어느 디자이너가 이걸 설계를 했냐,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나는 명기야 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보통 우리가 소니라든지 보스 같은 경우에는, 보스는 잘 모르겠어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잘 보시면은 거기에 들어간 드라이버가 네오디움 드라이버가 들어갔어요. 네오디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에 비하면 소니 제품이 조금 더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네오디움 드라이버를 썼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운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이 부분들을 더 보강을 했겠죠. 얘 같은 경우는 23시간, 23시간 밖에는 이제 지속을 못 하지만, 그런 소니 같은 경우에는 32시간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드라이버 크기도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40mm.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드라이버가 크면 클수록 좋다, 드라이버가 깡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여기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 40mm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제나이저 HD 600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40mm짜리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40mm, 42mm 뭐 그런 종류는 있겠지만 저는 뭐 42mm나 40mm랑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질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mm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Hz에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튜토리얼 강의에서 프리커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스피커하고 다르게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타겟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할 거고요. 보통 이제 프리커시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0Hz에서 22kHz까지 이제 레스폰스를 갖고 있어요. 그쵸.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긴 하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소니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이제 40Hz서부터 위에가 40kHz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넓은 거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음질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강의를 할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얘가 갖고 있는 주파수 특성은 20에서부터 22kHz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285g이라고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케이블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mm짜리 이제 그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연결했을 때는 뭐 295g이 되지만 이걸 뺄 경우에는 285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니 제품에 비하면 약간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약간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이 마감새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착용해서 느껴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게 딱 착용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컵에 대한 착용감, 이 밴드에 대한 이 착용감, 이런 것들이 딱 인체공학적으로 딱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g의 차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저한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ANC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었잖아요.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당연하죠. 하이브리드 ANC겠죠. 하이브리드 ANC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도 마이크가 있고요. 이 내부 안에도 마이크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NC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에 각각의 마이크가 들어갈 거고요. 고성능 마이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이제 맨스 마이크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한쪽당 3개씩 마이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에 다 합치면 6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NC를 들어보니까 이질적인 ANC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착용하면 되게 멍멍하고 되게 이질적이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좀 듣다 보면은 너무 이게 이제 ANC 기득이 빠진 건가? 이게 제대로 먹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간혹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이질적이지 않는 ANC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네오디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보스에 비해서는 좋지만 사우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죠, 당연히. 770mAh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블루투스와 ANC를 작용을 했을 때, 동작을 했을 때가 23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ANC 기능을 빼고 사용할 경우에는 1시간 더 늘어나요. 2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ANC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빼고 사용할 경우에는 2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 정도 되면 뭐 쓰기에는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이제 그 배터리를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뱅앤 올uf슨 자체는 명품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수시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H9i, 그러니까 2세대와 H9 3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잠깐 설명을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9 2세대와 지금 갖고 있는 2세대와 3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세대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어떤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폼 자체가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조금 향상을 시킨 거죠.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착용해 보니까 전혀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이질감도 없고 너무 좋은데, 더 보강한 건 뭐냐면 메모리 폼 팁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기억을 하고 이제 딱 한참 있어야지만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더 추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이 배터리 수명을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이 제품 2세대는 23시간인데 3세대는 24시간, 1시간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린 거죠. 지난번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70이지만 3세대 같은 경우는 1110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날 거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임피던스도 24오h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사용하는 이제 24ohm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장비하고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단점이 뭐냐면,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그러니까 코덱 자체가 AAC 코덱을만 썼어요. AAC 코덱만. 근데 3세대 제품에서는 aptX 코덱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최근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ptX HD, aptX LL, 이게 뭐 low latenc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만약에 aptX HD라고 했으면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코덱은, 3세대 코덱은 aptX HD가 아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LL로 알고 있거든요. LL이라는 거는 뭐냐면, low latency예요. 그러니까 그 음질을 고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이턴시를 짧게 만들어 주는데 이제 목적을 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음질적인 측면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60만 원 돈 주고 살 바에는 한 20 몇만 원 주고 나는 2세대를 사겠다 이거죠. 그 차이입니다. 요게 단점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해보니까, 이 착용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프록시머티 센서가 이제 내장되어 있다고 해요. 프록시머티 센서가 뭐냐면, 근접 센서가 들어있다는 건 뭐냐. 이게 내가 착용했을 때와 벗었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착용했을 때는 이제 플레이하고 잘 듣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벗을 경우에는 이제 포즈가 걸리는 거예요. 포즈가 걸린다는 뜻은 뭐냐면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드라이버가 동작을 안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그 기능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제품, 그러니까 무선 헤드폰의 수명,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명이 더 길어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접 센서를 집어넣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착용을 해서 몇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접 센서의 오류가 약간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내가 하다가 갑자기 포즈가 되어 있길래 다시 플레이 눌렀어요. 그러다가 다시 포즈가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류가
몇 번 반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트랜스페런트 모드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현장의 소리를 이제 듣고 싶을 때 트랜스페런트 모드를 이제 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는 어떤 그 모션, 제스처에 대한 모션에 대한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간혹 오동작을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약간 단점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큰 단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질적인 측면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 킬로가 올라가고 몇 킬로가 내려가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건 개인 취향이라 생각을 해요. 제 취향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사이트 보면 테스트 뮤직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어떤 음악을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듣게 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들이에요. 근데 그 음악을 재생해서 들어보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있고요. 자, 2020 메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또한 기대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